1997년 6월 30대의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중국의 한 파출소로 뛰어들어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희춘. 저희 남편이 사람을 죽였어요. 당연히 경찰, 그게 무슨 말이냐 되물었죠. 이에 그녀는요, 저희 남편이 여자의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죽이고 불태웠어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을 죽이고 불태웠다고요. 이 말에 경찰 깜짝 놀래죠. 수십 명? 그럼 이거 연쇄살인인 건데. 그런데 이 여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아, 술주정이구나. 술 취해 헛소리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경찰 무시하고 집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 정희춘은요, 다급하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발 믿어줘요. 술주정 아니에요. 우리 집 아궁이에 아직 타지 않은 뼈가 남아있어요. 제 말 못 믿겠으면 제가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 끝까지 안 믿어요. 그래서 이날 그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그녀는요,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늦은 저녁 딸이 갑자기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놀란 거예요. 부부싸움 크게 하고 집 나온 줄 알고. 하지만 이때 정희춘은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계속 사람을 죽여, 엄마. 어떡해? 이 말을 들은 엄마와 여동생 뒤로 자빠지죠. 이에 여동생이 다시 경찰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경찰은 하도 난리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자기들이 가진 않고요. 남편 왕혜이를 경찰서로 불러요. 당신 아내, 그리고 아내의 여동생이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는데 진짜예요? 이 말에 남편 왕혜이는요, 에? 제가요? 어휴, 아니요. 사실 와이프랑 크게 한판 싸웠어요.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갔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열받아서 허위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에 경찰은요, 다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서를 찾아온 정희춘한테, 아니 당신 남편 왔다 갔는데 안 죽였다는데요? 부부싸움 했다면서요. 집에 들어가 또 크게 싸울 것 같으면 여기서 하루 자고 가셔도 돼요. 이 말에 정희춘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아니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저희 집 가서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진짜 힘들게 경찰 4명이 이 부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와, 드디어 밝혀지나? 집에 도착해 배를 누르니 문이 열리고 남편 왕웨이가 나오는데 너무 인상 좋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보자마자 진짜 이렇게 손으로 아내 정희춘의 얼굴을 감싸면서 너무 다정하게, 날도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이제서야 들어와. 아까는 내가 너무 미안해. 화 풀어. 응? 얼른 들어와. 춥지? 경찰분들은 웬일이세요? 옆에서 경찰이 봤을 땐 이 남편 너무 다정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때 경찰이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 집 안을 둘러보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갑니다. 떠나는 경찰을 보면서 정희춘은 절망에 빠졌어요. 아, 나 오늘 이 남자 손에 죽겠구나. 그렇게 남편과 집 안으로 들어간 정희춘. 남편에게 살해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뜬금없이 남편 발 씻는 물을 한 대야 들고 와서는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경찰에 신고해봤자 뭐가 달라진다고. 아무도 당신 말 안 믿을 건데. 다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마. 경찰이 당신 말 안 믿을 거라고. 이 말에 정희춘이, 당신이 어떻게 아냐 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하고 캐물으니 하는 소리가, 경찰한테 당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했어. 허언증, 망상 이런 걸 본다고. 치료도 받고 있다고. 의처증이 심해서 내가 다른 여자와 같이 서 있는 것만 봐도 질투를 하는데, 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참고 산다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허위 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경찰서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 당신 잘 보살펴주라고. 돌아다니지 않게. 정희춘은요, 이 말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멍 때리고 있으니 이 왕웨이 그만 멍 때리고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저쪽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사실 이 둘은요 집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미끼용 집, 둘이 사는 집.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의 취미생활을 위한 또 다른 집. 왕웨이는 저쪽 집 아궁이에 아직 뼈가 몇 개 남아있어. 그거 마저 처리해야지. 어쩔 수 없이 정희춘은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희춘 입장에서 속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남편 신고했다가 걸린 상황인 거예요. 이 남자가 자기 배신했다면서 언제 날 죽일지 모르는데 무서움에 그녀는 신발을 가지고 오겠다, 뭘 두고 왔다 하면서 먼저 출발하라고 남편과 거리를 좀 둡니다. 그러다가 어두운 골목을 지나갈 때 재빠르게 그냥 골목으로 달려가 숨어요. 다행히도 이때 왕웨이는 그녀를 찾지 못합니다. 아이씨, 이년 또 어디로 도망간 거야? 정희춘은 남편이 떠나는 걸 확인한 후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날 그녀는요 뜬 눈으로 밤새워요. 왜? 이놈이 우리 부모님 집으로 칼 들고 쫓아올까봐. 하지만 다행히 안 와요. 바로 다음날 가족은 다시 경찰서로 가 또 신고합니다. 이때는요 다른 경찰서로 가요. 그리고 다시 사건을 설명하는데 다행히도 이 경찰서는 이전 경찰서와는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사건을 접수, 정희춘을 따라 두 번째 집으로 가서 수색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녀가 말한 아궁이나 난로 깨끗한데? 뼈 같은 거 전혀 없는데? 하지만 철저한 현장 수색 결과 아궁이나 난로에는 없는데 구석에 웬 골판지 상자 하나가 그 상자에 핏자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 침대 밑에서 웬 여자 하이힐 구두가 무려 72컬레가 나옵니다. 72컬레. 거기다 마당에 벽돌 같은 게 동그랗게 쌓아져 있었는데 거기에 재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 재를 수거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와, 사람, 인간의 재네. 거기다 한 사람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재가. 경찰은 즉시 이들 부부를 체포합니다. 여기서 이 남편 왕웨이는 어릴 적부터 귀여움, 사랑을 듬뿍 받으며 큰 남자였어요.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우쭈쭈쭈쭈. 사람을 때려도 아유 뭐 크게 아프게 때리지도 않았구만, 괜찮아 우쭈쭈쭈쭈. 이런 부모의 행동은 자식을 교활하고 내가 최고인 교만한 성격으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요 중국 장춘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남이었다고 해요. 길거리만 지나가도 여자들이 다 쳐다보고 오빠 번호 좀요. 아, 이때는 번호는 아니었겠네요. 여튼 여자들이 좋아 죽어. 그는요 전형적인 방탕한 남자였습니다. 어차피 여자들 자기들이 좋다고 달라붙은 거니까 내가 버려도, 내가 차버려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그냥 막대한 거예요. 바람도 피고 등도 쳐먹고 때리고 그냥 진짜 막. 이런 그의 행동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여자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들이 힘을 합쳐 왕웨이를 신고한 겁니다. 당시에 그가 저지른 범죄는요, 뭐 사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큰 게 폭력이었어요. 이때가 옛날이었다 보니 이때 이 폭력 행위로 왕웨이 징역 10년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왕웨이, 그는요 10년 동안 이를 갈았습니다. 누구한테? 여자들한테. 썩을 여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10년을 여기서 썩고 내가 진짜 여자라면 지긋지긋하고 소름이 돋아. 내가 나가면 세상 여자들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출소 후 여자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혐오심이 가득해진 거예요. 왕웨이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의 나이는 거의 4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잘생긴 외모는 아직 안 죽었어.
오히려 힘든 옥살이에 나이까지 들어가며 성숙미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더 많은 여자들이 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28살이었던 정희춘이었죠. 그녀의 집은요, 왕웨이의 집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웃. 그래서 둘 다 아는 사이였어요. 왕웨이는 도매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던 정희춘을 만났습니다. 이리저리 얘기 좀 나누다 보니 말이 잘 통해. 그런데 문제는 이놈도 입만 열면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 이때 그는요, 정희춘한테 내가 한번 결혼했었다. 전처가 있었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그 후에 아내를 못 잊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솔직히 여자 등쳐먹고 뒤지게 때려서 징역 10년 받아 감옥 갔다 왔어요. 라고 말하기 그랬겠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거짓말해요. 정희춘은요, 왕웨이의 이런 거짓말을 듣고 안쓰럽다고 느낍니다. 너무 가여운 남자구나. 그렇게 서로 자주 만나고 하더니 얼마 안 가 왕웨이 10살 연하의 정희춘한테 추파를 막 던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때 정희춘의 부모는 그녀에게 거듭 주의를 줍니다. 왕웨이 그거 겉모습만 멀쩡하지 저거 바람둥이다. 안 된다. 하지만 정희춘은요, 얼굴도 못생긴 나를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좋아해 주는데 이 남자 말고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다들 못 가져 안달난 남자가 내가 좋다잖아. 그래서 1993년 6월 둘이 결혼해요. 결혼 후에 반년 동안은 왕웨이 잘해줍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하지만 한번 바람핀 남자는 계속 핀다고 하죠. 슬슬 본성이 나옵니다. 노래방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여러 여자들과 엮이기 시작. 부적절한 관계까지 이어가요. 이 모든 걸 정희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 감아줍니다. 왜? 잘생긴 남편을 둔 내 탓이지 뭐. 저리 잘생겼는데 여자가 안 붙는 게 이상하지. 내가 이해해야지. 이런 심리였던 거예요. 거기다 내심 좀 자기가 버려질까봐 두려움, 그런 심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뭐라 했다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그가 다른 여자한테 가버리면 어떡해. 임신만 안 시키면 그냥 하룻밤 즐기는 정도야 그냥 놀게 놔둬. 1993년 10월 5일 그날 정희춘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바람, 장난이 아니구나. 이 남자 보통 남자가 아니구나. 10월 5일 그날 아침부터 왕웨이가 유샤라는 키가 크고 이쁜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왕웨이는 여보 인사해. 여기 유샤라는 앤데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정도 된 내 고향 친구야. 얘도 도매업 하는데 물건을 쌓아둘 새 집을 구하고 있다더라고. 우리 방 하나 남지 않아? 그 방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어. 그렇게 하하호호 집 좋네. 집 구경하고 유샤가 떠나려고 준비할 때 갑자기 왕웨이 뒤에서 망치를 들더니 유샤의 머리 내리쳐버립니다. 그리곤 쓰러진 유샤의 목을 조르는데 유샤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이 모습을 보게 된 정희춘 겁에 질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니 왕웨이가 소리칩니다. 야! 멍 때리지 말고 나 좀 도와주지. 그래서 이때 정희춘 방석을 들고 와가지고 왕웨이는 목 조르고 정희춘은 방석으로 유샤의 얼굴을 막 누르기 시작.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왕웨이는 유샤의 반지, 목걸이, 값나가는 물건을 챙기고 시신을 침대 밑에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정희춘한테 출근하라고. 그래서 허겁지겁 정희춘은 집을 나와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때 정희춘이 물어본 거예요. 유샤는 고향 친구라면서 왜 죽인 거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년이 나 예전에 신고했었거든. 내가 걔 때문에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 걔 죽을만 해서 죽인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조용히 시신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둘이 저녁 먹고 왕웨이는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정희춘한테 시신 같이 들어 화장실 쪽으로 옮겨달라 하더니 야, 너 이제 나가 있어. 그리고 혼자 화장실에서 시신을 다 토막내요. 그리고는 그걸 다 담아 아궁이, 난로 같은 곳에 넣어 다 태워버립니다. 그 후 쟤를 항아리에 넣은 후 침대 밑에 넣어둬요. 흔적도 안 남게 처리해버린 거죠.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을 잘 잤습니다. 하지만 정희춘은 악마 새끼가 아니었거든요. 그 끔찍한 일이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진짜 살인은 해서 안 되는 짓인데 이거 눈 감아주면 안 되는데 하필 그 살인마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야. 거기다 어쨌든 같이 유샤를 죽이는데 함께 했잖아요. 얼떨결에 공범까지 돼버렸어. 남편 왕웨이를 고발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몇 달 뒤 이 남편이라는 이 새끼가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 1994년 2월 16일 왕웨이가 데려온 여자, 그녀 또한 매우 아름답고 키가 컸습니다. 왕웨이는 여보 인사해, 내 옛날 이웃이야. 나랑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 왕웨이는 정희춘한테 다른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즐거운 시간 좀 보내겠다고. 이때 엄청 질투가 났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왕웨이는 다른 여자와 술 마시고 요리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뜬금없이 정희춘이 있는 집으로 왕웨이가 찾아옵니다. 큰 골판지 상자 같은 걸 들고 말이죠. 또 죽이고 토막내고 상자에 담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보, 시신 처리 좀 도와줘. 그 후에 똑같이 또 태운 겁니다. 이때 정희춘이 또 물어봤었대요. 당신 이 여자는 왜 죽인 거야? 고향 친구라면서. 얼굴도 이쁘던데 왜? 이 말에 그는요, 얘 남자친구 있는데 나하고 막 할 짓 다 했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희춘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간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내가 이쁘지 않아서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대요. 왜냐면 데리고 오는 여자들이 다 너무 이쁘니까. 반대로 난 안 이쁘잖아요. 난 안 죽이잖아. 이쁜 여자들만 죽이고 있고. 여튼 이놈은요, 무려 4년 동안 약 17명의 여성을 유인, 살해했습니다. 살해 이유도 다 너무 이상했어요. 이놈은요, 여자들을 다 죽이고 그녀들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침대 밑에 하나 둘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반지, 귀걸이, 기타 액세서리는 담배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죠. 1996년도가 대박이에요. 이때는요, 왕웨이의 그런 살인 본능? 이게 폭발한 연도였습니다. 그 해에만 자신의 외모를 이용 11명의 여성을 집으로 유인, 강간하고 구타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이때마다 정희춘은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악몽을 꿨고 결국 신경쇠약까지 걸립니다. 실제로 참고 참다가 정말 미치겠어서 수면제 한 병을 다 들이켰었대요. 죽으려고. 그런데 이 왕웨이 이놈이 빨리 발견해가지고 나를 살렸어. 그래서 또다시 밧줄을 가지고 와서 이제 화장실에서 목을 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왕웨이가 어떻게 알고 와서 구해냅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다른 여자들을 막 죽이면서 와이프 죽으려고 하는 건 어떻게든 다 막아. 정희춘은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을 지금 신고해버리면 남편이 나 포함 우리 가족들까지 진짜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가만히 이대로 묵인 하자니 그의 손에 죽어나는 여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고. 1997년 6월 더 이상 무거운 압박감을 견딜 수 없었던 정희춘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용기를 내 경찰서에 가서 왕웨이를 신고했습니다. 이때 그녀는요, 차라리 여기보다 감옥이 낫다라는 심정이었대요. 더 이상 이 끔찍한 악마 옆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왕웨이 체포됐습니다.
체포가 되면서 왕웨이가 정의춘을 쳐다봤대요. 그런데 그 표정이요, 정말 살벌했다고 합니다. 실제 왕웨이가 정의춘한테 내가 진작에 너부터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었어. 너부터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진짜. 이렇게 말했대요. 1997년 9월 23일 왕웨이는 당연히 17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정의춘은 4건의 살인사건의 연루, 3건의 강도사건에 가담한 죄로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돼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형 집행유예는요, 사형수에게 사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형 집행을 보류했다가 해당 기간의 수형 생활에 따라 무기징역 혹은 그 이하의 징역형으로 감형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의춘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 때문에 자기가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며 여자에게 복수할 거라며 죄 없는 여자들을 유인, 무려 확인된 것만 17명을 죽인 연쇄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